수급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평소 대비해서 좀 순매수 규모가 컸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소폭이 남아 순매도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만이 나홀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예, 한창 말이 많은 부분을 언급해야 되겠죠.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수급 포인트는 대마불사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말이죠.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영어로 too big to fail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장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대마불사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는 죽지 않는다. 자, 안심이 좀 되죠. 반면에 두 번째 뒤집어 보면은 그 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과 희생,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이건 우려입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이죠. 이게 대마불사거든요. 자, 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데 다 알다시피 유로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중남미 쪽의 어떤 영향력, 어떤 규모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구제금융 얘기 살짝 나왔을 때 아예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주변에 유로존 국가도 쏙이 탔죠. 해서 좀 더 좋은 그리스와 다른 좋은 조건으로 추가적인 어떤 부분 구제금융 같은 경우도 약속 다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전면적인 구제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죽을 수는 없는데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또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자, 그게 문제고요. 또 유로존 내에서 아직도 단합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한 번에 뭉쳐서 하는 모습이 안 보이죠. 무디스가 이번에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죠. 전망을 내렸는데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압박 차원이 아닐까. 좀 잘해보자.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일 보니까 또 회동도 또 스페인, 독일 재무장관 회동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휴가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은 계속 될 겁니다. 해결 노력은 계속 될 건데 문제는 그 해결 과정에 있어서 그 변동성 이거는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죠. 대마불사긴 한데 아직도 유로존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역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 덕분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메르켈 총리도 우리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휴가도 갔다고 하네요. 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대마불사에서 죽지 않겠지만은 좀 더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큰 어떤 흐름 변화는 없죠. 외국인들 오전에 좀 매수가 좀 현선물 들어오다가 지금은 조금 더 매도로 좀 돌아섰네요. 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태도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극적인 매수는 없습니다. 방은 하는데 적극적인 매수는 없는 모습 정도고 외국인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은 매도 업종 화학 기계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 서비스 전기 전자 정도 매수인데 추세는 거의 안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종목도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 종목 보니까 삼성중공업도 있고 SK케미 하이닉스도 있고 KT 방어조도 여전히 들어갔죠. 기아차 한국우주 카이 이런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추세적인 흐름은 아직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각계의 전투 같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화학 쪽에 대한 매도, 금융, 건설 업종 매도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호남수의 같은 경우가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어닝 쇼크가 나왔죠. 3분기 바로 돌아설 걸로 보고 있지만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불확실성이 부각이 좀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건설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라든지 통신 쪽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 종목도 여전하죠. SK하이닉스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쌍끌이 매수인데 굉장히 심한 종목이죠. 급등락을 매일 반복하는 종목입니다. 참 어렵네요. 자, LG전자, 낙폭과대 전기전자주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는 방어주 SK텔레콤이라든지 KT, 한국전력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본다 그러면은 낙폭과대주 일부 매수, 나머지는 그냥 방어주 쪽에 많이 몰려있는 걸 봐서는 아직도 기관들도 전혀 방향을 못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 수급에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은 세워볼까요?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르켈 총리도 지금 휴가 갔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도 좀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종목 슬리머도 필요하고, 또 그런 박스권 장세를 예상해서, 우리가 종목 슬리머도 좀 필요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지금의 컨셉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만약에
밀릴 수도 있잖아요. 종목별로 뭐 리스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번에 많이 밀린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담아가는 전략 정도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매수를 못 하겠죠. 오늘 제가 이 컨셉에 따라서 탑픽 종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SM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 제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단 하나 실적밖에 없고 이 종목 같은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린다 그러면은 담아가는 전략 그게 최선이 아닐까. 올라갈 땐 따라가지 마시고 밀릴 때 사주는 게 맞거든요. SM 같은 경우는 수익을 스스로 창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하반기 실적 계속 좋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급락할 때 좀 잡아주는 전략 정도 그 정도의 소극적인 전략만 좀 필요한 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